자,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아부다비에서 마지막 평가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와의 경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일단 마지막 결승골 주인공이 바로 이재성 선수인데요. 일단 전반전 40분 만에 결승골로 넣으면서 일단 이렇게 1대 0으로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오늘로써 이제 아부다비에서 전지훈련도 끝났고 이제 평가전도 끝났겠다.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죠? 바로 이제 아시안컵입니다. 이제 아시안컵을 준비해서 이제 무조건 이제 카타르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이라는 우승을 한번 좀 목표로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근데 오늘 경기를 한번 보자면 대한민국이 일단 4-1-4-1 포메이션으로 진영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재성 선수가 결승골로 넣으면서 이렇게 끝났는데, 김승규 골키퍼뿐만 아니라 서령우, 정승현, 김영건, 이기세 선수가 오늘 백포에서 출발했고, 거기서 이제 원톱에서는 이제 또 수비형 미드필더인 박용 선수가 오늘 아주 큰 역할은 잘 해놨습니다만, 근데 살짝 아쉬운 게 헤더까지만 좀 더 각을 본다면 그래도 2대0까지는 만들 수 있을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어려운 것 같긴 했고요. 게다가 박용우 선수도 너무나 잘했는데 문제는 헤딩이 위로 이렇게 벗어나갖고 하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박용우 선수는 좀 잘했지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반전 40분 만에 이재성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 대신에 오늘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교체 투입을 시켰거든요. 그 전에 이제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이재성 선수로 교체로 빼주고, 김민재 선수를 정승현 선수로 빼주고, 그리고 자구영 선수를 황희찬 선수로 교체로 빼줬고, 근데 여기서 전반전 45분 만에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선수들 가운데 김태환, 황희찬,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조규성 선수까지 총 7명 선수를 6명의 선수로 교체로 투입했거든요. 6명으로 일단 교체 투입을 했고, 게다가 일단 보면은 6명의 선수들을 보면은 김민재,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조규성 선수, 오늘 유럽파 선수들 가운데도 너무 잘 나가는 선수들 중에는 조규성 선수가 그래도 오늘 날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자면 조규성 선수가 헤더뿐만 아니라 공격인 만큼 열심히 잘 싸운 것도 인정하는데, 근데 아쉬운 점은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패스를 좀 더 잘 줬더라면 그래도 열심히 해주는 것도 만족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득점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일단 보니까 A매치 기록에서 보면은 627 기록에서 이제 우리가 득점했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보면은 뭐 A매치 총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600 몇 경기를 600 몇 기록을 좀 세워갖고 627 기록을 세워갖고 하니까, 야,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뭐 많은 기록을 내세운 것도 이번 처음은 아니고 몇 번을 해봤는데마다 너무, 야, 말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그 득점했던 기록도 문제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어디서든 경기를 잘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기록을 넘어선 선수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런 구체적으로 보면은 경기 상황에서는 물론 믿을 수 있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것도 딱 중요한 게 좀 있어요. 근데 뭐 물론
나머지 경기들 보면은 우리가 몇 경기를 치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무조건 거기까지 기대를 보여준 선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그랬던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고, 게다가 일단 우리가 해왔던 기록 627 기록이 거의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좀 더 쌓아야 될 게 좀 많다 그렇긴 하고, 게다가 일단 반면에 이강인 선수가 왜 경고 누적 퇴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판 항의 때문에 이어져 갖고 이강인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전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왜 이강인 선수가 왜 하필이면 경고 누적 퇴장을 왜 줬느냐. 근데 이라크 저 선수가 야이야 선수가 저 선수는 진짜 왜 하필이면 이강인 선수를 심경질로 왜 건드리는지 모르겠고,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좀 그래요. 게다가 이강인 선수를 경고 누적 퇴장이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 퇴장을 받아갖고, 야 진짜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퇴장 시키게 된지 모르겠고, 게다가 다이렉트 퇴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오늘 심판진들이 잘못 꺼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강인 선수를 퇴장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야이야 선수를 맨 처음부터 그냥 다이렉트 퇴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강인 선수가 왜 경고 누적 퇴장이 아닌 그냥 다이렉트 퇴장 줬냐, 심판진들은 진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이강인에게 왜 다이렉트 퇴장을 왜 줬느냐, 이게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편파 판정 때문에도 이해가 안 가고, 게다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심판진들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PK를 안 주죠. 반칙은 이라크 선수들이 했는데 야이야 선수한테 반칙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왜 반칙을 왜 한 건지 모르겠고, 게다가 이강인 선수한테 왜 경고 누적 퇴장이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 퇴장을 줬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아무리 심판진들이라도 그렇지 뭐 그런 경기를 왜 이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고요. 게다가 심판은 이강인에게 퇴장 줬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냥 경고만 주면 끝나는 건데. 근데 심판진들은 이강인 선수에게 난 왜 퇴장이냐, 난 퇴장 같은 거 아닌데 왜 내가 왜 퇴장을 왜 줬지 생각하겠죠. 근데 이거는 구차한 변명을 한 것도 심판진들이 지가 뭐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가 뭐 생각한 게 아니고 뭐 지가 뭐 잘난 줄 알았는데 강인이한테 그렇게 퇴장 준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심판진들은, 오늘 중동 심판진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첫 번째는 페널티킥을 안 주고 거기다 페널티킥 뭐 PK를 안 준 것도 문제지만, 손흥민 선수도 일단은 뭐 PK도 왜 안 주는 건지, 그리고 이강인한테 왜 오히려 왜 퇴장을 줬는지 생각을 해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건, 거의 뭐 편파 판정이 제일 심한 거는 진짜 억가 수준이에요 진짜.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억가질로 만든 게 바로 그 심판진들이고, 게다가 심판진들 보면은 너무 쓰레기 같아요 진짜. 편파 쓰레기 같은 심판진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경고 누적이 아니라 다이렉트 퇴장 받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게다가 퇴장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퇴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고만 주면 그냥 넘어가야겠구나 생각했는데 넘어가 주면 어디가 덧나냐고요 도대체가. 근데 심판진들은 너무 야비하고 반칙을 많이 하는 심판진들이기 때문에 너무 양아치 같습니다 진짜. 다시 말해 이 심판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게다가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린 이제 심판 엇가질 수준 당한 것도 문제고, 게다가 일단 우리는 이제 본 경기 카타르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죠. 이제 무조건 준비를 해야지만 이제 나머지 경기들 보면은 이제 우린 다음 주가 이제 아시안컵 카타르로 이제 또 이동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아시안컵을 한 번도 우승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린 마지막으로는 즐겨야지만 즐기지 못하면 안 되고, 게다가 우린 무조건 끝까지 즐기는 수준으로 좀 경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에 이라크전에선 오늘 아까 이라크전에선 심판 억가 수준 때문에 당해갖고 이젠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타르에 가서 이제 우린 아시안컵을 준비를 해야지만 그래 우리가 64년 만에 우승을 좀 더 바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라크와 또 8강이나 준결승에서 만난다, 그럼 무조건 이라크를 짓밟으면 돼요. 더 이상 이제 억가 수준을 당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는 결승에서 한일전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64년 만에 우승을 한번 노려서, 우린 그동안에 여러 번 준우승을 했잖아요. 2015년 때 우린 호주에서 그때 준우승했고, 2019년에는 그때 우리가 카타르한테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8강에서 떨어졌고 준결승에 못 갔고, 근데 이제는 무조건 가는 건 카타르에서 무조건 우승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간에 오늘로써 이제 올 한해 2024년에는 무조건 아시안컵을 꼭 우승컵을 들어올려서 64년 만에라는 첫 우승을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이제 나머지 강적들은 뭐 강팀이긴 있으니까요. 근데 강팀들 중에는 뭐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나 뭐 김판공 감독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신태용 감독이 있으니까, 신태용 감독은 물론 여기서 이 팀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카타르의 아시안컵에서 무조건 우리가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걸 좀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왔고, 게다가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을 발휘해왔던 그 기적, 그걸 잊어서야 안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번 치렀을 때부터도 똑같은 이제 또 카타르에서 또 치러야 되잖아요. 아시안컵이니까.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우승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아시안컵을 우승하면은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 앞에서 아시안컵 우승했다는 그런 환호성 계속해서 올라오겠죠? 그럼 이제 뭐 축하한다는 의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뭐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시안컵을 우승한다면 뭐 SNS에서도 뭐 토트넘 SNS나 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나 바이에른 뮌헨 뭐 등등 이런 커뮤니티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조별 예선 다 꺾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부터는 첫 번째 상대가 일단 보시면 대한민국은 이제 다음 경기가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경기 일정이 있고요. 이제 우리 첫 번째 경기는 바레인전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르단 이제 원정 또 치러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레이시아 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 이 세 팀을 무조건 잡고 16강 가서 누구랑 만날지, 그게 또 오히려 중요하고, 게다가 만약에 여기서 8강에서 이라크와 만난다? 그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라크도 솔직히 강한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한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우리한테 반칙을 선언해갖고 우리한테 또 뭐냐 퇴장을 먹인 것도 심판 때문에도 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라크 선수들도 솔직히 비매너적인 행동을 했어요. 우리한테 왜 싸움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강인한테 퇴장 먹인 것도 좀 그렇고,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심판진들을 너무 억가 수준 당하고 있다. 근데 우리한테 왜 퇴장이란 걸 왜 주냐. 너무 심판에게만 몰아놓고 있어요. 진짜 몰아붙이고 있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 중에는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비매너적인 행동 하지 말 것, 그리고 폭력적인 축구를 보이지 말 것. 그게 오히려 두 가지예요. 그리고 심판진들한테 오히려 뭐 편파적인 행동, 편파적인 항의가 계속해서 빗발쳐 오잖아요 지금. 근데 편파적인 그 매너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는 아시안컵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안컵 기간 동안에는 절대 화내서는 안 되고, 화내서는 안 됩니다. 이강인 선수처럼 이렇게 퇴장 먹은 건 좀 아니지만 그래도 경고라도 좀 줬으면 그나마 끝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남은 건 아시안컵을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또 치르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16강 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제 우승을 위해선 바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손흥민 선수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좀 잘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수비 실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수비 실수는 없었고, 근데 만약에 아시안컵 무대에서 만약에 수비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좀 침착하게 내려와야 되고, 게다가 전방에서 수비적인 내려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전방 압박을 좀 더 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압박을 제대로 못 넣고 있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 우리 선수들은 진영 수비를 좀 더 밀집하게, 수비를 좀 더 밀집하게 만들어야 되고, 게다가 수비적으로 과감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뚫려 있으면은 지난 2019년 때도 똑같아요. 진짜 이렇게 실수만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더 머릿속에 염려해야 돼요. 염려해주고 있어야 돼요. 아무튼 간에 구체적인 행동에서는 좀 더 침착하게 내려와야 되는 게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수비적인 방향을 어디서 내려와야 될지, 그것도 중요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지막 아시안컵의 목표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또 이렇게 수비 또 실수한다면 진짜 이거는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물론 김민재 선수를 믿고 있고 이기재 선수도 믿고 있지만, 수비적인 구멍은 좀 더 없어야 되고, 침착하게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수비적인 자리에서 내려와라. 수비적인 자리에서 내려와라. 앞에 있으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뻥 뚫려 있으면은 그러다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하면은 진짜 우리는 아시안컵 우승이고 뭐고 없다는 거 잘 알아야 한다. 그것까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물론 클린스만 감독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밀집 수비를 좀 더 해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상대 진영을 어디서 공격을 해와야 될지 그것까진 미리 염려해 두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같은 반복이 이어지면은 또 수비 실수 이어지면 또 우리가 완전 욕먹을 수밖에 없다. 창피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 경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라크전 끝나고 나서야 뭐 이라크전 하기 전에 그때 얘기했어요. 김민재는 어떤 수비를 좀 더 갖추고 있느냐. 뭐 김민재도 그렇지만 수비적인 역할은 잘 갖춰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민재뿐만 아니라 김영건의 수비가 잘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벌써부터 뭐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선수들을 믿고 있다는 게 좀 그래요. 왜냐면 뭐 물론 클린스만 감독은 틀린 말 없어요. 진짜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강인이가 오히려 드리블까지는 괜찮고 게다가 밀집 공격까지는 괜찮았지만, 근데 갑자기 퇴장받은 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강인이가 퇴장받은 건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은 그 심판한테 강인이가 왜 퇴장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강인이는 그런 애가 아니다. 근데 강인이는 그런 애가 아니지만 왜 퇴장을 왜 줬는지 모르겠고 심판 좀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강인이한텐 경고라도 좀 옐로 카드만 주고 끝내자 이 생각해야 되는데 심판은 거의 말 들을 생각은 안 해요. 진짜 눈꽃만큼도 없어요. 진짜 들을 생각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심판진들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 후퍼 심판 있죠. 그 올리버 그 뭐 심판이 있었고 예전에 올리버 뭐 무슨 심판 있었고 게다가 그 후퍼 심판 또 작년에 그 심판 있었죠. 앤서니 테일러 그 심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무대를 마지막에 아시안컵이라는 우승을 좀 더 따냈으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많은 팬분들한테 축구 팬들에게는 큰 기대감을 성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더 생각해 주는 것도 오히려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이라크전에 우리가 1대0 승리했지만 이재성 선수의 결승골로 이어지면서 이제 우린 마지막 아부다비에서 마지막 전지훈련 끝났고요. 그리고 평가전도 끝났고 이제 마지막 격전지가 이제 카타르로 이제 향해갖고 우리는 무조건 우승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린 한 번도 우승을 못했지만 2015년엔 준우승했죠. 그리고 2019년에는 8강. 근데 이젠 2023년이나 2024년쯤에는 우리는 우승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승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국민들 앞에서도 많은 축구 팬들 앞에서도 그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것도 중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 원장이지만 그래도 우린 아시안컵에서는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꼭 필요하다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린 무조건 손흥민 선수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게다가 캡틴이니까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는 캡틴의 역할은 좀 더 잘 만들어주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우승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도 이제 아시아 지역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은 이제 3월 달에 하니까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이제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그런 기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만들어냈으면 한다.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암튼 오늘 일단 경기는 1대0 승리했고요. 근데 심판진들도 반성해야 될 건 이강인한테 경고 정도는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퇴장이 아닌 경고라도. 여기까지 할게요.